대전 신일중학교의 신칠범 선생님께서 실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운영하셨던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칠범 선생님께서는 24년도 1학기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운영하고 대전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한 결과 공유에서 대전광역시의 우수 사례로 추천받으신 바 있습니다. 신칠범 선생님께서는 책임 규약을 운영하시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2번 거치셨다고 하는데요. 왜 의견 수렴을 2번 하시게 되었는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셨는지 신칠범 선생님께서도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신칠범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문화 책임규약 중등 사례 발표를 맡은 대전신일중학교 교사 신칠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중이실 텐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정책사업인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관련해서 이미 1학기 때 이제 실시한 학교도 계실 테고 2학기 때 이제 준비를 앞두고 계신 학교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 대전신일중학교의 사례가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사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사안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는 굉장히 많은 업무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 책임교사로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안이 발생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된 부분도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예방과 근절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이런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그런 근절과 예방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모두가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책임규약을 만들고 이 책임규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또 보급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교의 추진 방향은 앞서 설명을 들으신 대로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준비, 계획, 실시, 완료의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었고요.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홍보하는데 좀 시간을 썼고요. 그 다음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이 책임규약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 단계에서는 실제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서명까지 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단계는 만들어진 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보고 또 다른 학교들과도 결과를 공유하면서 차년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단계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의 환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4학급, 총 12학급으로 구성되었고요. 전교생은 한 300명 정도가 되고 교사는 한 24명 정도 되는 중소 규모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선생님께서 참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준비 단계에서 정책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는데요. 먼저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관련된 안내 영상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 문화 책임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교직원 협의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였고, 학부모는 학부모 총회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 학교문화 책임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추진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의견 수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교문화 책임교육의 가장 핵심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 모으는 방법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의견 수렴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실패를 했는데요. 처음 3월 달에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무작정 학생과 학부모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12학급의 가정통신문이 저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이제 일거리가 생긴 거죠. 이 가정통신문에서 이제 다 학교문화 책임교육 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혹은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추려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300명에 해당되는 의견들을 수합 정리하고 추려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런 의견들을 추려낸다는 것이 이 교육부의 이 학교문화 책임교육 정책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교육의 핵심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또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내는 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좋겠지만 좀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은 학급 자치회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제안을 하고 12개의 학급이기 때문에 학급마다 지킬 수 있는 책임교육 하나씩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본교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년별로 수업 공동체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또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어진 책임교육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학교의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개의 방식 중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 방식은 본교는 온라인 교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무실에는 학생 자체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너에 온라인 에듀테크인 패들렛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학급별로 자신들이 각자 생각하는 책임교육과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가장 학급별로 많은 선택을 받은 학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책임교육과 이미지를 그 학급의 책임교육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급회의 시간에 충분히 학생들끼리 이 책임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어 본 끝에 만들어진 책임교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오프라인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요. 학교마다 학기 초에 급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급훈을 학교 문화 책임교육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급훈을 학급 비전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64가지의 가치를
학생들한테 주고 이 중에 본인들이 1년 동안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가치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 가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 규약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예의와 존중의 가치를 선택한 학급은 선생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자라는 학급 비전, 또 다른 이름의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학급 사진 콘테스트와도 연계를 해서 학급별로 지킬 수 있는 책임 규약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해보고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 의견 수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교에서는 수업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2번 정도 수업 혁신과 또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공개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학년별로 선생님들께서 지킬 수 있는 책임 규약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간단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지, 또 교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지, 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선생님들끼리 투표도 하시고 상의도 하셔서 학년별로 하나의 책임 규약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은 일단 1차적으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들을 다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투표를 받아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견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 학부모 또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었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가정통신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담임교사의 서명까지 저희는 받았습니다. 물론 이 서명이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다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서명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명까지 받게 된 이 서약서는 앞서 처음에 의견 수렴한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 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걸 바탕으로 책임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개의 반이기 때문에 12개의 서약서를 수합하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학교마다 창의적인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책임규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캠페인을 학기 초부터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가 중심이 되는 캠페인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급마다 하나의 책임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급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캠페인을 운영하면 훨씬 더 학생들이 만든 이 책임 규약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담이라고 하는 화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화폐를 연계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시면 먼저 자신들이 만든 책임 규약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과 우리 학교 생활 규정을 제가 직접 배너를 만들어서 현관에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신일 앞에 온담을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학급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아침 자율학습 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고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학급마다 온담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이 캠페인에 강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급된 온담 화폐는 학생들이 학교의 체육대회나 또 다른 행사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인 간식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도 또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책임 규약에 대해서 인식을 재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요. 각 학교에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와 또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요, 이 학교 문화 책임 규약 각 학교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차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만들어진 책임 규약과 관련해서 서약식 또 선포식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책임 규약을 홍보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문화 책임 규약과 관련해서 본교에서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문화 책임 규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책임 규약이 만들어지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다져본다면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실제로 운영하며 얻은 귀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좋은 강의였습니다. 신칠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